이번 수능에서 수학 과목은 처음으로 문과, 이과가 통합된 형태로 치러졌는데요. 과거에는 이과 학생들이랑 문과 학생들이 보는 시험지 자체를 가형, 나형 이렇게 해서 아예 다른 시험지를 받았고요. 만약에 수학 가형 학생이라고 하면은 시험지 1번부터 30번까지 받아서 그냥 쭉 문제를 풀면 됐는데, 이제는 수학 과목을 공통과목, 선택과목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친구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수원, 수투 과목 있죠? 이 과목을 공통과목, 기하라든지 미적, 확통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총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게 하는데요. 공통 과목에서는 수원 수투 문제를 총 22문제, 그러니까 1번부터 22번까지는 22문제를 74점 만점으로 계산을 하고요.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한 가지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23번부터 30번까지 총 8문제를 26점 배점으로 해서 100분 동안 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이과가 통합되었기 때문에 수학은 위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탐구 과목에서도요, 심지어 이과 학생들조차도 사회 관련된 과목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과 학생들은 보통 수학에서 확통을 선택하고 이과 학생들은 기하라든지 미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수학 가형을 지정했던 대학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서울의 상위권 대부분의 대학들이 선택 과목에서 이과 학생들한테 미적이나 기하, 그리고 탐구 과목에서는 과학 과목 2개를 사실은 지정해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도 수능 수학 영역에서 선택 과목 응시자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확통이 51.6%, 미적분이 39.7%, 그리고 기하가 가장 작은 8.7%였습니다. 과거에는요, 주로 킬러 문제라고 해가지고 번호도 정해져 있어요. 딱 이렇게 마지막 번호. 그래서 21, 29, 30 보통 이렇게 3-4문제 정도가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썼냐면은 전체 시간이 총 100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빠른 친구들은 약 40분이면 다 풀 수가 있어요. 나머지 이 3문제를 제한 나머지를 싹 다 풀고 이제 60분 남겨놓고 이 3문제를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만 맞춰도 한 90, 보통 92점 정도? 그래서 1등급 컷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여차해가지고 그냥 킬러 문제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나머지라도 모두 다 맞추는 전략도 사실은 괜찮았었죠. 근데 지금은 출제 난이도가 그렇지 않고요. 이제 필수랑 선택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특정 문제, 3-4문제를 아주 세게 내기보다는 킬러랑 준킬러라고 하는 킬러급은 아니지만 다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 여러 개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변별하기 시작한 거죠. 주로는 보통 수원, 수투 공통 과목에서 한 3-4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에서 2-3문제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한 5-6문제 정도를 틀려버리게 되면은 20점에서 30점 가까이가 날아가게 되니까 과거에서처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아예 제끼고 푸는 전략들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점수 산출 방식,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과거에는 완전히 분류가 돼가지고 가형은 가형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나형은 나형 안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분리를 했었는데요. 이제는 문과랑 이과 학생들을 모두 다 같이 한 대 놓고 어떤 공식에 의해서 점수로 조정한 다음에 일렬로 줄을 세우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자, 제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것이 바로 평가원에서 국어랑 수학같이 이렇게 선택 과목이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겠다라고 하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가이드라인이에요. 사실은 워낙에 변수도 많고 복잡해서 이 과정 전체를 설명해드리기 좀 어렵지만, 일단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거는 문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확통이랑 이과 학생들이 선택하는 미적이나 기하는 그 범위라든지 아니면 난이도 여러 가지 부분이 분명히 미적이나 기하가 더 높을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줄로 세울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일단 공통 과목이 22문제가 74점 만점이라고 했고 선택 과목의 8문제가 26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먼저 공통 과목의 점수 그리고 선택 과목의 점수를 각각 계산을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어찌됐건 공통 과목이었고 같은 조건이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통 과목은 내버려 두고 선택 과목만 조정을 해주는 거죠. 선택 과목을 조정하는 공식이 바로 이건데요. 이 공식의 핵심은 딱 2가지예요. 첫 번째, 확통이나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한 각각의 집단의 학생들이 공통 과목 평균
평균 점수, 이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선택 과목은 각간의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시험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하지만 이 세 집단의 학생들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본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통 과목의 평균 점수, 즉 수원, 수투 과목의 평균 점수 22개 문제를 말하는 거죠. 이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각각 선택 과목의 평균을 보면은요, 시험이 어려웠는지 쉬웠는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쉬웠다고 하면은 점수를 감점시키고 어려웠다고 하면은 점수를 더해가지고 난이도를 점수로 보정을 해버리는 거죠. 두 번째, 여기 보시면은요, 선택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확통이면 확통, 기하면 기하, 미적이면 미적, 선택한 과목 집단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이 있죠. 그럼 당연히 미적하는 아이들이 확통하는 아이들의 평균보다는 높을 거예요. 이과 학생들이니까요. 예로 들어보죠. 자, 어떤 학생이 확통을 선택했는데 20점을 맞았고, 또 어떤 학생은 미적을 선택해서 20점을 맞았어요. 만약에 74점 만점에서 미적분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수원 수투 평균을 50이라고 하고 확통 평균을 30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을 더해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똑같은 20점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 보니까 같은 점수를 하더라도 미적분 집단에 있는 친구들이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되겠죠. 이렇게 수원 또는 수투라는 동일한 기준을 값으로 해가지고 선택 과목 내에서의 난이도를 보정을 하고 수원, 수투의 평균 값을 더해버리는 여러 가지 보정 작업을 통해 평가원에서는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생기려고 하는 것을 때려는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력하실 부분은 이런 평가원하고 맞서 싸워가지고 이들의 노력을 물거품이 될 수 있도록 선택 과목을 아주 잘 선택하시기보다는 빨리 휴대폰을 끄시고 문제를 풀러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확통, 기하, 미적, 뭐 이 중에서 확통이 문과 아이를 선택하는 거라고 하면은 그럼 기하랑 미적이 뭘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게 나한테 맞는 건지 이건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 2022년 수능시험에서 수학 영역에서는요, 확통이 51.6%, 미적이 39.7%, 기하가 8.7%였다고 했어요. 확통은 알겠고 미적분이 압도적이네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에 사실 미적이 나와요. 그런데 선택 과목에서의 미적분은 이 수투 미적의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이건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이건 수투는 내신에서 상대평가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과목이었고 또 수능의 범위이기도 해서 이렇게 수투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미적이 학생 입장에서는 하나의 과목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기하 같은 경우에는요, 전혀 새로운 과목처럼 느껴져요. 그 밖에도 뭐 미적이 대학에서도 많이 사용된다는 점도 어떻게 보면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난이도 얘기 한번 해볼까요? 2022년 올해 수능 수학을 보면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로서 점수를 보정하는 작업뿐만이 아니라 6월이랑 9월 달에 친구들이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평가원에서 이 모의고사를 바탕으로 출제 자체를 변별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선택 과목별의 격차를 아예 줄여버리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출제 과정에서요. 출제 자체에도 난이도에 신경을 쓰고 결과도 수원, 수투 평균 점수를 바탕으로 해서 보정을 하니까 우리 난이도 부분은 어느 정도 패스를 하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자, 그렇다면 기하의 장점은 뭘까요? 일단 공부량입니다. 학습량이 압도적으로 작아요. 자, 미적분의 단원이 총 26단원이라고 한다면은요, 기하의 단원은 16단원. 그래서 시험 범위가 압도적으로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약간 수 관련된 그런 내용들보다 이렇게 입체 도형이라든지 공간에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하고는 전혀 반대의 기질을 갖고 있는 친구들. 이건 어쩌면 사실은 학습 능력보다도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공간지각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타고난 공간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감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성취도라든지 실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크게 나기 때문에 상위권이나 중상위권의 점수차가 좀 크게 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이유만으로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미적을 선택해야 할지 기하를 선택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나한테 맞는 과목, 즉 내가 잘할 수 있는 과목을 빨리 선택해가지고 지금 당장 공부하자입니다.